안녕하세요. 시사와 해외 반응 함께하는 시사리플러입니다. 오늘은 G7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7개국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서독, 일본으로 1975년 G5로 시작했으며 이후 이탈리아와 캐나다가 참여하면서 G7이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경제 문제에 초점을 뒀으나 정치와 외교 분야까지 분야가 확대되어 매년 재무장관 회의와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외되었지만 러시아를 포함했었던 G8, 중국, 브라질, 인도, 멕시코,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포함한 G13,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상급 회의로 격상된 G20가 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습적으로 제안한 G7을 G11, G12로 확대하는 방안에 한국은 참가 의사를 표명했지만 기존의 G7 국가인 일본과 확대 방안의 요청을 받은 러시아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G7 정상회의의 초청에 기꺼이 응할 것이라고 전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G7 확대 방안에 찬성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G7을 확대하고 G11 또는 G12로 재편성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당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어차피 중국을 바라봐야 할 같은 진영이니 이번 G7 확대 방안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인 만큼 러시아는 중국이 참여하지 않는 모임은 의미가 없다라며 환영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미리 언질받지 못했다는 것에 일본은 매우 당황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기존 G7 국가들의 만장일치가 없으면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미국의 꼽은 격인 일본은 미국의 진위 여부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질투심에 눈이 멀어 가입 반대를 했다가 미국 형님의 눈밖에 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산케이 신문은 6월 2일 외무성 관계자의 말을 이용해 정상회의 멤버를 4개국까지 더 늘린다는 것은 무리다라고 전했습니다. 일본은 결국 한국의 합류를 반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본의 대한민국 수출 규제 및 전징용 판결 문제 등에서 한일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유일한 G7 회원국이라는 지위도 유지하고 싶을 것입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참가 의사 표명에 대해 중국은 한국은 경제적이나 외교적으로 세계적 영향력이 크지 않다. 한국이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도리에 어긋난다. G11 또는 G12를 구성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세계 2위 경제대국이자 최대 무역국인 중국의 참여 없이는 실질적 성과를 얻지 못할 것이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G7 확대 제안은 정치적 쇼일 뿐이다 라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선진국 클럽 G7 참가는 우리나라에게 큰 이점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유럽연합, 영국, 캐나다는 러시아를 반대하고 있고 일본 역시 우리나라의 가입을 반대할 것으로 보여서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요즘 들어 신고립주의가 대두됨에 따라 적과 아군의 구분이 확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만큼 나날이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져 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데, 일본 네티즌들은 자기 나라가 반대해서 대한민국이 못 들어오게 된다면 미국의 눈밖에 날까봐 다른 나라들이 반대해주기를 기대하는 눈치입니다. 오늘도 조용하지 않은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 보시면서 끝맺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을 몇 번이나 끈질기게 보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일본이 질투하고 있다고 어필하고 싶은 것입니까? 결국 원래는 외무성의 한관리가 그렇게 말한 정도일 뿐 일본 정부의 견해도 일본 미디어의 논조도 아닐 것입니다. 나중에 다른 이유로 참가하지 못하게 되어도 일본이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변명할 소지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중국을 견제 포석한다는 의미는 좋지만 한국이 G7 확대에 걸맞은 나라라고는 전혀 생각이 들지 않는다. 차라리 대만을 참가시키는 것이 낫다. 그것보다는 독일과 프랑스가 러시아의 참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왜 한국 가입 반대를 밝히는 이유, 캐나다를 언급하지 않나요? 그리고 어느 나라가 G7 확대에 찬성을 하고 있기는 한가요? 일본만 한국 참가를 반대하고 있는 것과 같은 기사에서 악의를 느껴지네요. G7 확대가 있다고 해도 가능성이 있는 곳은 호주 정도이다. 친중 반일로 오스트코리아로 불렸던 호주도 대중 자세를 재검토한 것 같다. 원래 대영 제국을 뿌리로 하는 G7 국가들도 받아들이기 쉬울 거야. 러시아는 G8 복귀를 노리고 있지만 중국과 같은 공동 전선이니 복귀는 어려울 것이고, 가능한 것은 인도이며 중국과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을 표명한다면 멤버화의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한국은 신용도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노력해서 충성을 보여주지 않으면 상대해주지 않을 거야.
문 대통령이 준비 없이 참석하면 혼자 찬밥 신세가 될 거다. 선진국의 정의는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인 것이 기본이야. 그래서 중국을 예로 들면 돈은 있지만 미숙하기는커녕 미개한 나라이고, 한국은 특별한 나라가 아니란 중국의 말은 일리가 있다. 완전히 디딤돌로 쓰겠다는 거지. 이것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한국이 중국을 배신하게 될지 아니면 중국의 스파이로 침입하는 것으로 간주할지는 중국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한국은 처지가 좋아질수록 확실한 표명을 요구받게 되니 자멸할 게 뻔하다. 그리고 그 책임을 일본이 방해해왔다고 말할 것도 충분히 예상된다. 한국의 참여는 트럼프가 의향을 밝혔을 뿐이야 회원국의 만장일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은 무리다. 러시아도 캐나다의 반대로 안 돼. 한국은 일본이 반대해서 못 들어간다는 전략을 다른 회원국에 집요하게 밀어붙이기 때문에 일본도 가만히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저지해야 한다. 지리적 포위망을 너무 쉽게 알 수 있어. 트럼프 씨 혼자서 결정할 수 없는 것은 본인도 알고 있겠지만 한국이 꼬리를 둥둥 흔들며 기뻐하고 있는데 웃긴다. G7에서 중국을 제쳐놓는 발언하면 중국으로부터 강력한 제재가 기다리고 있을 텐데 G7 가입국의 간판 앞에는 깨끗이 중국도 버리는구나. 안정의 박지우 외교. 만약 G7에 들어가면 중국과 제대로 된 거래를 할 수 없게 되는데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될지 생각하지 못하는 거야. 지금은 단순한 트럼프의 바람 정도의 이야기겠지만 막상 현실성 있게 다가오면 한국은 미중 어느 쪽에 붙을지 확실히 하라고 강요당하는 동시에 중국의 노골적인 한국 괴롭힘이 시작되겠지.